뭐요 두 어른 잘 알지만은 저는 64년 대학 1학년 때부터 학생운동부터 시작해서 6.3 사태 한일협정 반대데모. 예, 그것부터 시작해갖고 제적도 하고 수배도 하고 복귀 안 되는 바람에 민주화 운동하고 5번이나 구속되고 감옥 가고 다 거치고 국회의원도 지금 5번 하고 오성 장군이 더블로 더블로 그러니까 오성 나는 장군이시네. 별이요 10개죠. 감방별도 5개, 국회의원 별도 5개. 그러니까 법무부 별이 5개 있고, 그다음 입법부 별이 5개 있고 그런 거야. 그죠. 또 내가 정부의 장관도 해봤잖아요. 뭐 우리 유엔도 장관도 해봤잖아요. 권력을 다 받잖아요. 받는데 내 느낌은 뭐냐? 우리가 87년 민주항쟁으로서 절차적 민주주의는 성공을 했어요. 5년마다 선거를 해서 뽑는데. 그런데 이게 내용적 민주주의는 성공을 못한 거죠. 내용적 민주주의가 성공을 하려면 다수의 민주주의로부터 합의의 민주주의로 바뀌어야 됩니다. 예. 다수의 민주주의가 되다 보니까 과반수 넘는 1당과 몇 프로 적게 받은 2당, 이 여야가 딱 붙어 있으니까 1당은 5년 내내 좌대 눈치 보고 지켜야 되고 야당은 5년 내내 다음 5년 후에 정권 뺏을 생각만 하게 되고 정치가 안 되잖아요. 정치가 안 되니까 갈등이 증폭되는 거죠. 갈등이 증폭되니까 온갖 부패 비리가 다 공직자와 정치권 중심으로 생기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권력을 한 사람이 갖고 있으니까 제왕적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전부 다 그 주변의 눈치를 보니까 십상시가 생기고 문고리가 생기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는 이제 그만하고 합의의 민주주의로 가려면 당이 규모가 적든 의원수가 적든 일단 원내에 진출한 정당은 다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연정 합의적 내각을 구성하려면 현재 대통령제 갖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제를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어서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을 나누고 행정부 수반은 지방과 분권을 하고 이렇게 하면 내각은 자연적 연정이 되는 거고 이 연정은 다시 지방과 분권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정치적 갈등의 폭이 줄어든다 이거예요. 정치적 갈등의 폭이 줄어들게 되면 그다음 경제도요. 저는 그렇습니다. 경제 발전도 정치적 갈등이 줄어들어야 경제도 발전되는 거지. 정치적 갈등이 나라 안에 모든 걸 다 거머쥐고 있으면 정당이 발전되겠습니까? 선거제가 발전되겠습니까? 그래서 개헌을 하면 정당도 난 다당제로 바꾸고 연재되면 다당제로 바꾸잖아요. 선거제도도 적어도 권역별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도 도입해갖고 정당이 인물이 아니라 그 정당의 정책을 보고 지지한 국민이 수만큼 국회에 참여하게 하고 이렇게 정당제도와 선거제도가 동시에 바꿔지려면 먼저 헌법에 있어서 대통령님 국가 원수와 내각 수반을 개맞는 걸 바꿔놔야만이 가능해진다. 그걸 안 바꾸고 선거제도를 바꿔봤자 대선 때 되면 거기에 다 매달리면 또 어느 달 과반수를 획득해보면 과반수 획득하면 일단이 되잖아요. 일단 혼자 내각을 다 장악해버리는데 정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건 개헌을 해야 된다. 이게 아주. 근데 지금 저는 그 음식을 만들더라도 그 만드는 순서에 따라서 얘기가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쌀을 씻어서 밥을 안 쳐야 되는데 밥 한 뒤에 씻으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그 중요하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저는 선거제도 먼저 바꾸지 않고서 개헌부터 할 경우에는 오히려 현재의 질서가 더 강화될 수 있다. 대통령의 권한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분권형으로 대통령 1인의 권한은 줄어들지만 개헌을 하게 되면 줄어든 권한이 어디로 가느냐. 다수당의 대표한테. 다수당의 대표에게 간다는 거죠. 그럼 지금 국민들이 사실은 화가 나는 거는 양당이 싸워서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양당의 합의 내용이 늘 보면 화가 나는 거거든요. 양당의 합의 내용이. 국민들이 바라는 건 새 정치를 바라고 해야 돼. 양당이 아닌 좀 달라진 당들의 체제를 원하고 있는데 현재에 있는 대통령 권한은 과거보다 줄어들지 몰라도 현재에 있는 보기 싫은 두 당의 권한이 지금보다 더 늘어나는 개헌이라면. 아, 왜 보기 싫다고 그래요? 그 두 당이 제일 지지를 많이 받는 당인데. 안 보고 찍잖아요. 그러니까 보기 싫으니까 눈 감고 찍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건 뭐 맞는 점.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또 선거제도를 바꾸지 말자는 뜻도 아니시기 때문에 저는 뭐 개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거제도의 변화 없이 정치체제를 그대로 둔
왜냐하면 국민들은 지금 대통령 제왕제적 권한만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양당의 독과점 체제에 대해서도 염증을 사실은 느끼고 있는 상당수의 국민들이 염증을 느끼는 네. 건 사실입니다. 예, 근데 사실인데 그 당들에게 더 이니셔티브를 더 갖게 하는 힘을 더 준다는 것이 그런데요. 바람직하냐는 맞습니다. 거죠. 난 뭐 노 의원님 말씀 100% 동감인데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다수의 정당이 과반수를 넘기면 안 됩니다. 의석인 다수가 된다 하더라도 일당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과반수가 넘어가면 어차피 양당제가 돼서 지금 정치 이 싸움이 그대로 계속되니까 다수의 정당이 생긴다 하더라도 과반수가 안 되게 해야 돼요. 그건 선거제도를 바꿔야죠. 그래. 선거제도를 바꿔서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권력 체제가 이대로 있는 한은 어느 일당이 과반수를 넘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세요. 영남하고 호남하고 봅시다. 죽었다 깨도 민주당 일당이 안 되는 이유가 영남과 호남의 기본적으로 의석의 차이가 37석입니다. 한 40개 돼요. 이제. 예, 37석인데 호남은 몽땅 민주당이 가져가고 영남은 몽땅 새누리당이 가져가면 민주당 항상 37석이 져요. 그 수도권에서 예를 들어 야당이 40석, 50석을 여당을 이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제도로 가면 어차피 대통령 선거에 모든 정치가 올인하기 때문에 왜 영남에서 새누리당만 뽑고 호남이 민주당 뽑습니까? 다음 대통령 선거 이기려면 우리가 힘을 몰아야 된다. 우리가 한 당을 해야 된다. 이러니까 몰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의 권력이 대통령 그냥 분권이 돼갖고 내각하고 권력이 나누고 내각도 지방하고 나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 선거에 모든 정치가 올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현재 권력 제도를 그대로 두더라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더라도 선거제도를 바꿔가지고 여소야대가 돼버리면은 대통령이 뭐 용뺄 재주가 있습니까? 선거제도가 바꿔질 수가 없다니까요. 국회의원들이 300명인데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이 250명인데 250명이 선거제도를 바꾸려 그러면 250까지 안이 나올 파인데 어떻게 바꿔집니까? 지금 바꿀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 문제가 이런 거죠. 대통령 중심제 또 제왕적 대통령제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 헌법의 권력 구조. 이거를 둔 상태에서는 어떤 아주 품성이 훌륭한 대통령이 나와서 5년 동안은 좀 문제가 완화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다음 대통령이 그렇다는 보장도 없는 거니까 언제든지 제왕적 대통령제로 복원될 위험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제도적으로 해결하려면 대통령 1인에게 내치와 외교국방 안보에 관한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이 시스템에서 내치 분야는 이제 총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회가 책임을 지고 그걸 해나가도록 하고 지방으로는 분권을 더 많이 하고 그리고 구조적으로 특정 정당이 다수를 획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도록 한 선거제도 같은 걸 만들어서 그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정당들이 콜리션 그러니까 연합을 해서 다수를 만들도록 그렇게 이제 독일식이나 유럽식으로 재편한다는 거죠. 지금 이제 이재원 말씀은. 그런데 이거를 현행 권력 구조를 그대로 두고 선거제도만 바꿔서 국회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으나 지렛대가 없다는 거죠. 뭔가 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이런 것으로 개헌을 계기로 해서 선거제도도 함께 고쳐야지 지금 권력 구조를 그대로 놔두고 단지 국회의원 선거제도만 바꾸는 식으로 해서는 이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모멘텀 동력이 없다는 그렇습니다.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두 분 말씀에 다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 의원님 말씀이 부정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 방법도 있어요. 그 방법도 있는데 어느 방법이 더 실현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염려하시는 바는 아는데 그 선거제도를 국회에 맡겨서는 절대로 안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능적으로 자기를 당선시킨 선거제도를 누가 바꾸겠습니까? 안 바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외부에서 강제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은 많은 나라들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국민 의사를 확인한 뒤에 그것을 국회로 넘기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국민투표를 시도 때도 없이 할 수 없으니까 대통령 선거 같을 때 특정 후보가 내가 대통령 되면 1년 안에 선거제도 개혁을 국민투표를 붙여서 국민 뜻을 확인한 다음에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한다면은 국회의원들이 개인의 뜻만 가지고 하지는 못할 거라는 거죠. 그걸 박근혜 대통령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후보들도 다 자기 대통령 되면 개헌 논의하고 다 기초단체장 공천도 없앤다 그러고 다 해놓고 뒤집잖아요. 지금 제가 좀 해석을 해보면 이재호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약간의 그 강점이 있을 수 있는 거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을 하게 되면 국회의 권한이 사실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정당이 과반수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낮아지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1당이 됐을 때 이제 국가 운영과 관련해서 행사할 수 있는 힘이 국회가 훨씬 커지잖아요. 지금보다. 그러니까 그걸로 약간의 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불이익, 기존 큰 정당이 받는 불이익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측면이 좀 있죠. 그렇게 본다면 이제 국회의원 선거구 제도나 혹은 지방의회 선거제도를 다 같은 원리에 의해서 개편하는 이 작업의 모멘텀, 동력을 만드는 데에는 이제 개헌 권력구조 개편까지도 함께 논의하는 것이 좀 동력을 얻기에는 나은 점이 있다. 이거는 저는 공감이 돼요. 아니 동시에 한다면 모르겠는데 동시에 하자는 말씀. 동시에 노는 게 되죠. 왜냐 그러면 개헌론 이제 개헌특위 구성되면요. 거기에 이제 뭐 기본권 관계, 총론 관계 뭐 다 나눠지지 않습니까? 권력구조 선거제도, 권력구조 선거제도 거기에 또 분과가 선거제도, 정당제도가 또 분과가 생기니까 그 자체를 다 헌법에 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건 논의할 수밖에 없죠. 예. 동시에 진행이 되는 지금 거죠. 이제 입장은 동시에 진행하자는 그렇습니다. 입장이신 거죠. 예. 그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질문인데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 그 헌정사를 보게 되면 보통은 이제 집권 여당에서 개헌을 하자라고 하면 야당들이 뭐 권력 연장 음모라고 반대를 하는데 지금 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 그 정부에서는 그 청와대에서는 개헌 논의를 원하지 않는가? 아마도 이게 뭐 흔들린다고 믿는 건가요? 그렇지. 주도권이? 어차피 뭐 임기야 저 변함이 없는 거고 뭐 다음부터 하는 건데. 뭐 그거는 우리 헌정사에 9번의 개헌이 있었습니다. 예. 9번의 개헌 중에서 집권 세력들이 추동한 개헌이 7번이에요. 예. 그리고 그 7번은 전부 다 이제 집권 기간을 연장하는 예. 권력을 강화하는 개헌이었고 연장하거나. 민의를 바탕으로 한 개헌은 4.19 후와 87년 이후 2번밖에 없었던 예. 거죠. 그러니까 집권 세력은 뭐 예컨대 그 대통령 연임 제한 조항을 갖다 푼다거나 예. 할 때가 아니라면 별로 개헌할 의사가 없는 거지. 예. 유일하게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4년 연임으로 해가지고 하자는 발상을 어떤 집권 세력으로는 최초로 한 거죠. 그 2007년도 예. 개헌 파문 때를 좀 돌이켜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이제 큰 틀의 개헌이 좀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 예. 노 대통령은 개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 예. 정무 라인 시켜가지고 여러 방안을 다 검토를 해봤는데 실현 가능성이 다 너무 낮게 평가가 되어서 현재의 조건에서 그래도 할 수 있는 개선이 뭘까라고 생각할 때 그게 이제 중임제 개헌이었어요. 대통령 중심제 예. 4년 중임제 개헌에 이제 국가적으로 볼 때 선거 주기가 일정하지 않은 데서 따른 혼란이 많으니까 2년 단위로 국회의원 선거와 이제 4년 임기의 대통령 선거가 교대로 중간 선거 형식으로 될 수 있게끔 지금이 적기다. 이제 그러려면 대통령 임기를 6개월 단축해야 돼요, 그때. 그래서 이제 당신의 임기를 6개월 단축하는 것도 받아들일 테니까 이제 원포인트 개헌으로 딱 대통령 중임제 조항만 하고 이제 그 임기 단축하는 것만 포함해서 원포인트로 아주 간단한 개헌이라도 하자. 그거는 이제 그게 좋다고 해서 낸 게 아니고요.